제가 어떻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동안 가족들이 아파했을 일들을. 네, 안녕하세요. 더 명랑TV 장민호입니다. 자,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에서 검찰이 14일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6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편파 수사 억지 기소로 시작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에 대한 구형을 또다시 억지 구형으로 2심을 마무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 2부 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란과 같은 동일한 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폐류나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 검찰의 구형 이유가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 오늘까지 5차까지 과정에서 과연 재판다운 재판을 한 적이 있으며 그 고 이재선 씨 관련한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다운 증언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항소심 고등검찰도 1심 검사와 마찬가지로 본인들의 억지 기소를 무마하기 위해서 억지로 똑같은 구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고 이재선 씨가 정신적으로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고 이재선 씨의 상태를 판단한 전문의 등은 조울증이 있고 자타의 위험이 있다고 봤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전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당한 요건을 갖췄다면 시장의 정당한 직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후 진술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후 진술 내용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재판부에서 내용을 잘 살펴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친척 존재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형님의 요구를 원하는 바를 들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병자라는 단어는 옳지 않으며 정신질환은 치료가 필요한 자기 자신조차 통제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형수, 조카가 원하지 않는데 뭐 그리 치료해 주려 애쓰느냐 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정신질환 자체가 가족들도 인정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치료를 늦추면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가족들도 해를 입히는 병입니다. 정신병자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입니다. 방치하지 말고 행정권을 통해서라도 적절히 치료하라고 법에 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어머님의 소원이셨습니다. 가족 중에 조울증으로 자살 시도를 목격한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
손주가 방치한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기가 어려운 자식이었습니다. 내리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님께는 못 배운 다른 자식들과 달리 집안에서 가장 나은 회계사, 돈 잘 버는 자식이 아니라 아파서 걱정되는 자식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동안 가족들이 겪은 일들을 정신병자로 몰고 간 게 아니라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형제를 치료하려 한 일입니다. 형님이 본인을 강제 입원을 시도하며 죽이려 한다 하며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면서 어느 방송에서는 강제 입원을 시켰다고까지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형이 아팠고 치료하기 위해 입원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해명해온 시간이 수년이다.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가 들고 나온 문제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공직 생활도 10수년 되고 정치 시작한 이유도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건도 공격받아가며 열심히 해서 성난 시민에게 지금 혜택을 돌려준 일입니다. 형수에게 욕을 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지만 사적인 욕심으로 직권을 남용한 적은 없습니다. 제발 일하게 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최후 진술을 들었습니다. 네, 이처럼 어느 가정이나 말 못하는 가족사는 있는 법입니다. 형제 간의 싸움, 부부 간의 싸움, 부모와의 싸움, 남이 알면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정리하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아픈 가족사를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법정까지 불러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가족사를 말하지 못하는 애끓는 가족사를 가지고 재판을 받게 한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혐의로 우리나라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을 수사하고 기소한다면 300명 모두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행정 집행을, 행정 공무를 검찰의 임의적인 법률 해석으로 억지 기소하는 것, 그 억지 기소를 또 항소하여 항소심까지 1심과 같은 구형을 하는 검찰, 과연 이 나라의 기소권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자, 이젠 항소심의 판단은 사법부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상 더명랑TV 장민호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